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위원 전원과 노측위원 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제안한 최저임금 격차는 3,260원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한 뒤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8,600억 원대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엘리엇이 중재 의향서를 접수한 뒤 90일 만으로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의 합동 대응 체계를 통해 엘리엇의 소송 공세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JB금융지주가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잔여 지분을 모두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JB금융지주는 이번 주식 교환 결정으로 그룹 경영지표 개선 효과와 더불어 경영 효율성 증대, 적극적인 신사업 투자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적 분할 후 재상장한 효성이 계열사별로 엇갈린 등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식회사 효성을 비롯해 효성 첨단 소재와 효성 중공업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효성화학과 TNC는 상승세로 장을 마감해 시장 가치 재평가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엇갈린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3% 상승한 2310.90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05% 상승한 827.89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에 성공합니다. 삼성전자는 46,500원에 SK하이닉스는 88,8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도 연일 상승세로 이어갑니다. 2.60% 상승한 82만 2천원에 오늘도 장을 마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저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전일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한 그 상승세를 모두 힘입어 오늘 우리 증시에도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외국인 쪽의 수급 유입도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완화감과 그리고 계속되는 시장에 대한 기술주의 반등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생각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마무리인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 저녁은 주식투자교과서 정홍희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 크게 오랜만에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포함해서 3일 동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왜곡됐다고 봤어요. 수요일 저점부터 오늘까지. 근데 현재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입니다. 월요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은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오늘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시황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2018년도 더 나아가서 2019년도까지는 파생을 안 하면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황을 모르면 현물에서 수익 냈던 거 반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방송 항상 시청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 브리핑 드렸을 때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한 줄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추세 하락은 확실, 단기 반등 정도가 문제다라고 정리하네요.
네, 일단 뭐 계속적으로 반등을 이어가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현재 추세를 좀 분석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 뭐 추세 하락은 여전히 좀 큰 그림으로 확실한 상황이고 단기 반등 정도에 대한 문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시장에 대해서 추세 하락,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세 하락은 확실합니다. 확고부동합니다. 100%입니다. 99%가 아니에요. 100%입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할 거는 저는 정말 100% 확신합니다. 지금 밀렸으니까 이런 말 한다? 아니에요. 저는 밀리기 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할 자격이 있고요. 이런 말 해도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실 겁니다. 고점에서 300포인트 이상 내려가서 이제 시장이 위험해집니다. 어렵습니다. 대세 하락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비겁하죠. 남들이 다 대세 상승 외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단기 반등 정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적정한다는 전제 하에 아마도 특히 현물 그 고점에서 비중 높으신 분들은 좀 절망적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방송 통해서 이미 수도 없이 얘기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늦게 발견하신 분은 운이 없는 거고요. 일찍 발견했는데도 그대로 안 따라했다면 본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되고요. 시장 좀 더 제가 차트로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6일부터였죠.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 호재 발생했던 3월 6일부터 그리고 4월 말까지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비정상적 흐름이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구간은 빼고 봐야 돼요. 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 방송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자, 여기가 정상이고요. 두 번째 박스가 비정상이고 여기서부터가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이거는 지워야 됩니다. 저는 시장 분석할 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걸 항상 체크합니다. 그래서 정상일 때는 어떻고 비정상일 때는 어떻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물론 제가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비정상적 구간은 아예 삭제시켜버려요. 완전히 그냥 딜리트 시켜버립니다. 그걸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평택촌놈의 예측이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 이 가운데 구간을 뺀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돼야 될까요? 자, 보세요. 대략 한 이쯤이었죠? 이쯤까지는 정상이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서 딱 걸리죠. 지금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방송 통해서 2월 2일 날 대세 하락 선언했고 정확하게 10일 전에 5월 1일자부터 다시 하락할 거다. 받는 고점이다. 10일 전에 얘기했어요. 무려 10일 전에. 그래서 2월 초순에는 즉시 얘기했고요. 5월 2일부터 하락하던 이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10일 전에 앞으로 여기서 밀릴 거다. 이미 예고를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 같으면 참고를 하시는 게 정상이죠.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투자 하락은 확실하다 그랬는데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또 이 방송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2300이 깨지던 날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여기서 위로 300포인트, 아래로 300포인트. 만약에 위로 가면 2600이죠? 아래로 가면 2000이죠? 어느 쪽이 먼저 올까? 당연히 아래쪽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결국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4월 14일 부산 강연에서 6월 23일 광주 강연에서 얘기했어요. 계속 내려갈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제 조언을 들었던 분들은 아마 위험 관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적 하락한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엔 단기적인 시황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여기서 매도 물량 다 청산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장해서. 그러니까 선물 매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선물 매도, 품 매도 여기서 다 청산시켰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최저점에서 다 청산을 시켰습니다. 대신 매도를 좀 빨리 했어요. 여기서부터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했다가 다시 여기서 평가 이겼다 다시 또 추가 전략을 갔습니다. 갔는데 왜 그렇게 갔냐면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최근에 3일 동안 이 상승 흐름이 이게 만약에 정상이었다면은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최저점이었던 날 매도 물량 전부 청산, 오히려 매수 사인 냈어요. 거꾸로 100%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제가 완전히 그 매도 청산, 그 다음에 매수 사인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 동그라미 갔던 날도 과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부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과매도가 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반등할 거라고 본다. 근데 거짓말처럼 반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왜곡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저는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구간부터 다시 곧바로 매도를 해서 평가액이 낮든 평가선이 낮든 계속 끌고 왔는데 지금 야간 선물이 어쨌든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역시 이제 평택천원 차트 이론을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승 추세였을 때는 21선 아래, 61선 위, 120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락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락 추세일 때는 최대한 고점 매도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선 회복했을 때, 돌파했을 때 매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둘 다 21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돌파했다가 밀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돌파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쯤 되면 여기서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매도 트렌드에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 대응 전략입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날이 됐든 종가로 기록되는 지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판단하세요. 만약에 2315선 이상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선물 매매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 비중이 한 50% 이상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80% 100%는 이건 아니에요. 결과를 떠나서 아주 그거는 비합리적인 겁니다. 만약에 2300이 그래도 넘는다. 그러면은 50% 이상은 아니지만 약간만 축소하고 선물 가담하셔도 되겠고요. 2300선이 깨진다. 그러면 항상 급락 상황을 대비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이 뭘 고민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잘 모르시고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주식투자 30년 차고요. 올해 벌써 30년째예요. 보기에는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는데 생각보다 나이 많습니다. 주식 전문가 19년째, 2000년도부터 했고요. 인터넷 방송은 세계 최단기 진행자입니다, 제가. 그리고 종목 상담도 세계 최단기 진행자예요. 왜? 2001년부터 했거든요. 만약에 저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력이 더 긴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력은 없어도 경험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의 심리를 전 잘 알고 있어요. 개인들은 보통 장기 올 때 어떻게 하느냐? 마구잡이로 매매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매수하자마자 가고 어떤 거는 좀 밀렸다 가고 그러니까 그게 습관 들어갖고 주식이 이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보통 80% 100% 유지하거든요. 근데 시황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밀렸을 때는 당연히 그대로 버티죠. 더 밀리더라도 지난번에 한 번 이러고 반등 나왔어 하고 그대로 버텨요. 더 밀리면 좀 심각해지는데 이미 타이밍을 놓쳐요. 평가 이익이었던 건 평가 손으로 전환되고 평가 손이었던 건 평가 손이 더 커져버려요. 그때부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저를 좋아하시고 신뢰하시는 분들조차도 평대천원 예측이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 왜? 퇴사하락이라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난감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손절하라고 하면서 했던 강의 내용이 뭐였죠? 손절은 효율성, 그 다음에 위험관리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9,000원 됐을 때 만약에 이게 6,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던지는 게 낫죠. 아래에서 다시 잡아야죠.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위험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손절하는 건데 차트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물려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그 다음에 뒤늦게 또 착각해갖고 또 들어왔던 이 구간.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지금 계속 끌려갈 겁니다. 아마도. 근데 매수 가격을 생각하지 마세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수도 없이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2300선 전후에서 공방이 펼쳐질 때 뭐라 그랬죠? 언젠간 이 시대가 그리울 때가 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을 합니까?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최고점. 뭐 한 50포인트 빠졌을 때는 눈 하나 깠다가네요. 100포인트 빠졌어도 어떻습니까? 뭐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150포인트 빠졌을 때는 좀 심각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해져요. 여기서부터 왜? 대다수가 이제 평가 손이 커지거나 평가익에서 평가 손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밀리잖아요. 이 구간까지 밀려버리면 이때는 사실은 그때부터는 자포자기예요. 그리고 반등 나왔던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본전이 안 오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요. 근데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3, 4월에 뭐라 했습니까? 지금 비정상 구간이다. 지금 반등이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5월 일주차부터 하락한다. 이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걸 했어야 되는데 왜 이 말씀 자꾸 드리냐? 그동안 말 안 들었던 분들 또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빠져나오세요. 이번에 안 빠져나오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거침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약점이 없습니다.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저는 제 노하우 갖고 예측하고 저의 그 분석 노하우로 예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요. 그래서 안 맞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안 맞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방송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틀리면 제가 부끄럽잖아요. 망신당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감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못하는 걸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영역에서 어떤 시각을 유지하는 게 이게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못하는 걸 해야 전문가지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을 하면 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 말씀 잘 들으시고요. 이번에 제가 지식이 좀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풀어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장 2300선에 대해서 회복이 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 2300선을 좀 기준으로 현물 매매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300선 이상이라면 평소보다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그리고 2300선 미만이라면은 항상 시장 급락에 대비를 하셔라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시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 넘는 양시장의 지수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은 길게 설명할 건 없고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로 강력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다음날 또 뒷박일 수도 있고요. 이제 외국인이 문제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저 외국인이 좀 약간 제 시각으로는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상대적 강세. 그러니까 대형주가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대중소가 다 상승했는데 오히려 중소형주가 더 강했다는 게 이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더 가든 여기서 바로 밀리든 어차피 하락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서 다시 한번 시황 분석 도와드립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매수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로 지수가 좀 강한 반등 이어갔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상대적인 강세로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삼성 SDI가 올라왔습니다. 2분기 깜짝 실적 전망에 52주 신고가 기록한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SK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의약업체 엠팩 인수 소식에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삼성 SDI가 올라왔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속에서 52주 신고가 기록한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아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오늘장에 삼성 SDI는 1.50% 상승한 23만 7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최고가는 24만 원대까지도 기록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 뭐 실적 소식은 현재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고 삼성 SDI도 지금 오늘장까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건 어떻게 보실까요? 네,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전기전자 우량주들이 이렇게 좀 반등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약해서 그래요. 외국인이나 기관은 사실 1순위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트렌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조금, 삼성전기 조금, 삼성 SDI 조금 이렇게 조금씩 들어갑니다. LG 이노텍도 최근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삼성전자가 가지 않기 때문에 순환매되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탄력적이었다. 작년 가을까지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들 종목 안 갔을 거예요. 이게 분산된 것 뿐이에요. 실적 갖고 그러는데,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치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쁜가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밀린 종목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적자 기업인가요? 아니에요. 좋아요. 반도체 호황입니다. 근데도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삼성 SDI는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고가를 돌파하거나, 오늘 고가죠. 아니면 고가 근처가 오면은 주식 선물 매도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최소 6개월, 1년 동안 보셨던 분들, 제가 그동안 주식 선물 매도하라 그래서 틀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전 틀린 걸 기준을 뭘 두느냐? 제가 주식 선물 매도 사인 냈는데 10% 이상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그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거의 없어요. 어떤 거는 진짜 그 다음날부터 급락했고요. 대다수가 2, 3%더 가다가 밀린 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 방송 여러분들 녹화 다 한번 보세요. 뭐 거짓말을 못 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한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삼성전자의 좀 부진으로 현재 이런 종목들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SDI는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의 매도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전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봅니다. 다음 이슈는 SK가 올라왔는데요. 어제장에 엠팩 인수 소식을 저희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장 먼저 SK 종가 흐름 확인하시죠. 자, 오늘 SK는요. 1.67% 상승한 27만 3,5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자, S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저가 24만 6,500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 부근까지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이 일단 뭐 20만 원 중반대에서 지금 후반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반등 가능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이미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올라왔었고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호재가 나왔는데 이미 일주일 전부터 계속 하락 추세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미있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이런 호조 소식이 들려오면은 이미 선 반영된 흐름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이고요. 자,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주요 이슈 두 가지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종목들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글로벌 SM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좀 시끌시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종가 흐름 확인을 해드리고 이어서 분석 도와드리죠. 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6.29% 하락한 40만 2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이런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말 많은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좀 빠지는 상황으로 40만 원대가 좀 간신히 지켜졌어요.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감망하세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7만 5천 원짜리입니다.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지금 정말로 실적 좋고 저평가된 억울한 주식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논란되는 주식을 매매하려고 그럽니까? 뉴스 한 방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주식을. 그건 아니죠.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 종목이 주식성은 없는 게 너무 억울해요. 제가 이 구간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현물 매매자들은 다 던져라. 그리고 이 종목이 주식선물이 없다, 안타깝게도. 만약에 있다면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렇더니 여기까지 밀렸잖아요. 엄청나게 밀렸죠. 그때 만약에 주식선물이 있었으면 아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다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냥 200~300% 그냥 가볍게 나왔을 거예요. 왜? 제가 아주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 전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이거는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요 정도 현물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매도 트렌드 얘기했지, 주식선물 매도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거 역시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방송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는 삼성바이오를 지금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논란이 되는 주식은 피해 가시고 아닌 주식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논란이 되는 주식,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피하시면서 일단 다른 종목으로 관심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처음 상장됐을 때부터 여전한 고평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요, 반등시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은 글로벌 SM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장에 먼저 글로벌 SM 종가 흐름 확인할까요? 자, 4.74% 상승하면서 121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 SM 같은 경우 오늘장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상황입니다. 1300원대도 좀 넘어섰었던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글로벌 SM 같은 경우에는 1150원대 그 바닥권에서 오늘장 좀 반등했는데 추가적인 반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추가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보유자는 홀딩으로 매도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시 매수하시고요. 오늘 사실 중국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자, 차이나 그레이트, 기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 관련주, 홍시황그룹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 관련주를 같이 세팅해놓고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중국 관련주들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점을 착안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적정주가 대비로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SM은 K만제도 설립된 지주 회사입니다. 중국 관련 종목인데요. 이 중국 관련 종목들은 특징이 일단 같이 움직일 땐 좀 동반 흐름이 보여준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글로벌 SM에 대한 의견은 보유자 홀딩 후 매도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고 또 고민 있으신 종목들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989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SK 네트워크스를 매수가 5,385원의 비중은 20%, 전망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 장의 SK 네트워크스 종가는요, 약보합 마감이고요. 4,7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SK 네트워크스도 긴 추세로 봤을 때는 꽤 흘러내린 상황인데, 대표님, SK 네트워크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실 때 예측 매매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20% 거의 평가 손까지 홀딩했는데, 일단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쯤에서 하셨어요. 여기서.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흘러내리는 종목 맞죠? 자, 추세는 이미 하락세입니다. 자, 보세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평택촌놈 차트 이론으로 본다 그러면 하락추세입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21선 아래에서 계속 흘러내렸어요. 근데 이 동그라미에서 매수했습니다. 이런 걸 바로 예측 매매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도 제가 처음 만들어냈어요. 예측 매매. 무슨 얘기냐?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고 일단 가담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항상 확인 매매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랬을 때는 손절이 5%로 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운 없으면요 반토막도 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 SK 네트워크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 재매수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1580님 보내신 문자고요. 코롱티슈진을 매수가 35,000원의 비중은 100%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코롱티슈진은요, 약보합 마감이고요. 42,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요. 비중도 100%인데 대표님 언제쯤 좀 매도 의견 주실까요? 우선 평가이기라서 축하드리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더 가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가 7,900원짜리입니다.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죠. 상당히 고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수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분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코롱티슈진은 지금 현재 평가 이익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가격대 좀 잘 보시고 재매수해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54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포스코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29만 8,500원의 비중 20% 조언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포스코는요, 1.77% 상승한 31만 6,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포스코도 역시나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예측 매매하신 거죠.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밀리면 본전에서 던지고요. 가면 플러스 10% 정도에서 그냥 단기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29만 8,500원. 대략 이 정도 라인입니다. 굉장히 잘 잡았어요. 네, 나름대로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았는데 예측 매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하자. 사실 포스코는 좀 억울하죠. 왜? 적정 주가가 61만 8,700원입니다. 제가 이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포스코 현재 보이시죠? 네, 보시면은 좀 더 아래로 내려드릴게요. 적정 주가 어떻게 돼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갱신이 안 됐네요. 82만 원입니다. 네, 82만 원. 네, 오타 하나인데 61만 8천 원이 아니라 82만 원짜리요. 어쩐지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60만 원대보다 높은 것 같았는데 이게 저희가 방송 준비하다 이 자막이 제가 이제 오타 하나인데 죄송하고요. 82만 원짜리요. 엄청나게 저평가된 겁니다. 억울한 종목이에요. 하지만 지금 지수 흐름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평택촌놈의 그 기술 특허 적정 주가는 서울공대 TV 들어오셔서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딱 입력을 하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포스코의 주가입니다. 자, 거시적으로 보겠습니다. 포스코는 워낙 관심이 많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2007년에 그때가 정말 엄청나게 한번 올라갔었어요. 70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졌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등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2011년부터 어떻게 얘기했었느냐? 이거는 당분간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약 2년 전에 저점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올라갈 만큼 더 올라왔어요. 포스코는 수급으로 봐야 돼요. 적정 주가로 보면 이거는 항상 저평가예요. 항상. 실적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 포스코가 그동안 저렇게 흘러내렸었냐? 이유가 있어요. 2007년에 엄청나게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선순위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됐습니다. 왜?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아무리 기술력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철강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아닙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은 뭐가 있죠? IT예요. 원가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완성품 만들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게 바로 IT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2007년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IT 쪽에서 뭐 우리나라가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갔던 게 뭐였죠? 현대중공업, 포스코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왜 그 많은 성장주가 있는데 왜 조선주하고 철강주가 왔을까? IT 쪽에서는 신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그래서 그 당시 2007년 당시에 조선주하고 철강주 갔던 이유가 뭐냐? 일단 현금 많고 실적 확실하고 저평가되어 있고 믿을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IT주가 계속 이제 그 주도 업종이 되는 이런 개념이 온다 그러면 사실 조선이라든가 철강은 그렇게 부각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배제. 네,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2년 동안 거의 뭐 2년까지는 아니에요. 2년 좀 넘게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온 거는 저는 그 솔직히 말해서 이거 빠져나오기 반등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빠져나오기 반등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흘러내렸을 때 그러면 항상 뭐 실적이 나빠냐? 아니에요.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도 내릴 주식은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포스코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메커니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포스코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평가 이기인 상황입니다. 손절은 본전에 잡으시고 수익을 10% 단기 매매 접근 말씀해드렸고요. 포스코에 대한 적정 주가와 그리고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이 좀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46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LG전자를 매수가 10만 3천 원에 비중은 4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LG전자의 오늘 종가는요 3.19% 상승하면서 77,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LG전자는 최근에 좀 흐름이 아쉬운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매수가가 지금 10만 원대 초반인데 꽤 많이 흘러내리셨죠.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께서는 제 방송을 늦게 발견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6개월 이상 봤다면 절대로 저 가격에 매수하고 지금까지 홀딩할 이유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건. 왜? 저는 LG전자에 대해서 11만 원 전후에서 현물 매도하고 주식선물 매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역시 이 방송에 증거가 다 남아 있어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 사실 좀 억울하죠. 적정주가 14만 원짜리예요. 근데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수급상으로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은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에 관망하시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11만 원대 여기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강력하게 현물은 정리해라. 그리고 파산하는 분들은 주식선물 매도해라. 그럼 지금 엄청났겠죠. 평가액이.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10만 3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대충 여기에요. 그럼 이분은 어떤 경우냐? 제 방송을 그동안 안 봤던 분이에요. 봤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11만 원에서 현물 다 던지고 주식선물 매도라 그러는 종목을 10만 3천 원에서
매수한다는 거는 이건 뭐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들의 대부분의 속성이 이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하는 개인의 4가지 이유. 첫 번째, 추격 매수한다. 두 번째, 손절 안 한다. 세 번째, 1년 내내 주식 비중 100%에 가깝다. 네 번째, 1년 내내 돈 벌려고 덤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는 아니죠. 나름대로 본인 딴에는 물리목 매수한 거예요. 근데 손절을 안 했잖아요. 손절을. 그리고 이 한 종목이 40%라 그러면 아마 다른 종목 합치면 거의 100% 가까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시황 계속 얘기해 드렸잖아요. 2월 초순에 대세하락 했다. 이제 할 거다, 앞으로. 그 다음에 5월 일치서부터 내려간다. 그러면 우량주 같은 경우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종목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가 더 중요하니까 설명해야겠습니다. 왜 우량주는 제가 지수가 빠질 때 내려간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포트폴리오 구성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자, 누가 올립니까? 개인이 매수해서 지수 바닥에서 올라오나요? 아니잖아요. 1순위 외국인, 2순위 기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가담하면서 올라가요. 근데 그들의 포트폴리오의 절대 비중이 뭔지 아십니까? 우량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수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오히려 우량주가 3분의 2, 개별주 3분의 1로 하라고요. 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수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요. 내 종목을 안 가요. 뭐 갖고 있습니까? 이상한 잡주, 개별주가 한 서너 개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예요. 지수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우량주가 3분의 2가 정상이에요. 왜? 우량주는 웬만해서 같이 올라가요. 근데 개별주는 속된 말로 뭔가 그 개인 세력이 있으면 올라가고 아니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지수가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량주는 당연히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황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량주부터 빠져요. 근데 개별주는 나름대로 탄력 있는 거 버텨요. 근데 한번 어느 선에서 한 2차 하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금방 나오잖아요. 그때 개별주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량주 개별주 구분 없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제가 이제 지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수를 제가 이제 코스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코스피예요. 1월 29일 날 고점 찍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1차로 우량주가 빠져요. 1차로. 그 다음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개별주가 무너집니다. 원래 그게 순서예요. 시장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지면 외국 기관이 던지니까 외국 기관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우량주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방송을 늦게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택촌놈한테 주식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직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만큼 주식 투자 잘 가르치는 사람 우리나라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정말로 100% 다 독창적이에요. 전부 다 제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 예측합니다. 해설 안 해요. 해설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자고로 전문가가 예측해서 적중해야 전문가지 현재성 해설이나 하면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저 방송에 안 나왔어요. 어쨌든 이 방송 보시면서 근본을 깨우치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초보자들한테. 장 좋을 때 운 좋게 수익 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장 빠지면 다 털려요. 그게 이주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방송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보시라고요. 이 방송만 잘 봐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왜 LG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LG전자를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지수가 빠지는데 우량주를 들어가면 됩니까? 물론 여기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뭘 반문하느냐. 그래도 최근에 간 거 전기전자 우량주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갔다면 그 종목들 안 갔어요. 사실 삼성전자하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반대했던 전기전자 우량주하고 같이 비교가 됩니까? 게임도 안 돼요. 정말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치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주는 삼성전자예요. 그보다 더 좋은 가치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알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단기 반등은 나와도 추세적으로 하락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뭐 포스코에 이어서 LG전자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좀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앞으로의 좀 차트 흐름을 통해서 좀 분석을 아주 꼼꼼하게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514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JTC를 매수가 13,850원에 비중은 3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문자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JTC는요, 1.56% 하락한 12,6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계속 보유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손절을 좀 처리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추정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본전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10%에서 잘라주고 관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TC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쉬운 상황이죠. 추격 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26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웅진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3,200원의 비중은 50%. 평주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웅진은요, 2.82% 상승한 2,91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웅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은 뭐 매수에 문제는 없어요. 평가손이라고 해서 매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잘하셨고요. 다만 손절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요. 그러니까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입각하면 아주 정석대로 하신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승 추세의 종목입니다. 61선이 이제 지난 1월부터 120선 돌파했잖아요. 이런 종목은 21선 아래,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로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한 건 잘한 겁니다. 다만 시황을 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손절이 10%가 아니라 5%가 되는다. 왜? 지수가 많이 밀렸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6월에 지수가 어떻게 됐을까? 급락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손절이 10%까지 두면 안 돼요. 5%에서 바로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제가 됐든 뭐 일주일 전이 됐든 여기서 다시 재매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 5% 했던 거 금방 만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매수를 잘못한 거는 아니에요. 잘했는데 손절가 산정을 잘못한 거예요. 지수가 급락할 때는 빨리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재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웅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정 주가도 나름대로 저평가돼 있어요. 현재 5,300원이에요, 적정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뭐 가격이 저평가돼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상승세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웅진에 대한 매수 타이밍 괜찮다라는 말씀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동안 저희 쪽에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셨던 시청자분에 한해서 오늘 5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5분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벤트 당첨자 발표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8044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4181님, 그리고 2134님과 3559님, 그리고 1920님까지 5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 5분께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겠는데요.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평택촌놈 아카데미 잘 수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원래 저는 이거 없애려고 그랬어요. 왜? 초보자형 교육이라 그래도 제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강의 함부로 안 합니다. 100% 제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어디서 베낀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주식 배운 적도 없고 베낀 적도 없어요. 다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저한테는 주옥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없애려고 그랬는데 서울경제TV가 이 문자 상담하신 분들한테 선물 드리자고 해서 놔둔 겁니다.
네, 저는 조만간 없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개할 때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문자 상담 바랍니다. 네, 문자 상담도 받아보고 이렇게 아카데미 시청권으로 탄탄한 교육 내용까지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이렇게 5분의 추첨자 발표해서 평택초등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마무리인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과 시황 분석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정석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